네, 안녕하세요.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분 1차 합격 축하드리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오늘 동차 합격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강의 얘기는 뭐 강의 계획서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제일 궁금한 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지만 내가 알차게 준비하고 갈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경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동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실 거예요, 따로 말씀을. 자, 일단 저희는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뭐부터 정해야 되냐면 목적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남은 수험기간 한 3개월 정도 있다고 치면 이 3개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목표로 공부할 것인가 이거부터 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난 공부를 하겠어, 2차 시험에 합격하겠어 이렇게 막연한 목표를 가지시는 거는 저랑 맞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나는 올해 동차 합격이다. 그래서 나는 올해 반드시 2차를 합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작년에 2차 강의를 들었다. 나는 그래서 작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GS 연기나 1기를 들었고 어느 정도 답안지를 쓸 줄 안다.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록 그건 아니지만 나는 경영학 전공자고 그리고 난 답안지를 어느 정도 쓸 줄 안다. 그렇죠? 근데 난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답안지를 쓸 줄조차 모르는데 내가 올해 동차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이거는 비현실적인 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난 동차 합격이 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동차반으로 오지 마세요. 이때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GS 1기나 그렇죠? GS 1기 강의를 빠르게 동영상으로 돌리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제가 한번 스포데이트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수험생들의 연령이 많이 어려졌어요. 20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니까 학교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농사 시험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 수능을 끝내가지고 공부 하나는 막 기똥차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영상 강의를 막 하루에 2개, 3개. 그러니까 이 2개, 3개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일치, 3일치 이거를 막 돌려요. 1.5배속, 2배속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막 돌린 다음에 그럼 이 친구들이 그냥 듣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기 말로 어떻게든 썰을 풀어서라도 답안지를 다 써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요즘 세대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전공자다 경영학 이런 분들은 GS 1기 동영상 강의를 지금부터 내일부터 당장 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일주일 잡고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책 정리하고 그다음 답안 작성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과목은 다른 선생님께 들으세요. 자, 2기를 좀 듣고 오시든가 2기를 좀 듣고 가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모의고사 강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답안지를 계속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학문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됐죠? 기본 내용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 가가지고 답안지를 못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나 여기서 학문을 하고 싶다. 그럼 잘못 오신 거예요. 대학원을 가야죠. 됐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막상 답안지를 당일날 못 쓰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2개를 요즘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진짜 빨리 돌려요. 게다가 요즘엔 또 어떻게 됩니까? 모의고사 강의 다 온라인 제출이에요. 답안지를. 그쵸? 저는 동영상 수강생들 답안지 온라인으로 다 받아줘요. 동영상은. 자기의 진도에 맞춰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돌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3기 실강 일정하고 맞을 수 있어요. 3기 실강 일정하고 맞춰서 끝낼 수 있으면 3기 실강 일정 중간에라도 들어와가지고 현장에서 모의고사 연습 몇 번 실전처럼 하고 가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이거 공부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나는 1차만 준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거 했다가는 진짜 폭망합니다. 폭망. 아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있냐면 나는 내년 유예 합격이다. 이게 목적일 수 있지. 그렇죠? 이게 목적이면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됐나요? 이게 목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동차반으로 와야 돼요. 동차반으로 와야 되고 이 동차반의 목표 자체는 뭐냐면 합격 아니에요. 내 수업은. 됐죠? 제 수업은 동차반 자체의 수업 목표가 올해 2차 합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동차반의 목표는 뭐냐면 2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시험장에 간다. 최대 2문제, 최소지. 최소 2문제 이상 쓰겠다. 됐어요? 2문제 이상 답안 작성을 할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점수를 받아 볼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나는 인사 경조 전체를 다 1회독 할 거야. 전체 1회독이에요.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전체 1회독 맞죠?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일단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을 경험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시험 당일날에 실수하면 끝이야 그냥. 됐죠? 그래서 최대한 시험장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시험장 분위기는 이렇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법전은 주는구나. 펜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건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지. 누가 시험장에 안 가요? 준비 안 했다고 시험장에 안 가요? 그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시험장 경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험장에 가서 왜 남의 답안지 쓰는 것만 구경하고 있냐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정도 구라를 치면서 답안지를 썼더니 점수가 이만큼 나오네. 내가 이 정도 진심으로 썼더니 점수가 이 정도 나오네? 점수를 받아봐야지 알아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봐야지 막연한 수험 공부를 하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1회독을 위해서 동차반에 갑니다. 전체 1회독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엄청나게 많은 상담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4데이즈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합격하고 나서 주말 내내 공부 계획 짜고 메일로 뭐 의논해도 좋다. 이랬더니 메일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봤더니 제가 되게 임팩트가 남았던 표현이 뭐였냐면 선생님 제 계획은 남은 2-3달 동안 2과목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험 공부에서는 확실하게 잡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과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수험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또 빠져나가고 공부하면 빠져나가고 외웠는데 돌아서만 까먹고 외웠는데 돌아서만 까먹고 이런 게 수험 공부란 말이야. 근데 그냥 무작정 드립다 열심히 한다 완벽하게 한다 다 외운다 불가능. 됐어요? 그래서 수험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완벽주의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다 외우고 시험지를 완벽하게 쓸 거야. 아직 나는 시험지를 쓸 준비가 안 됐어. 왜냐? 난 아직 다 못 외웠으니까. 이러면서 답안지를 안 써요. 이러면 안 돼요. 수험 공부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뭘 하셔야 되냐면 시행착오를 빨리 겪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책을 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내가 이렇게 책을 봤더니 암기가 안 되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해가 안 돼 있네? 문제점을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간파해야 돼.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이 교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더니 이런 게 있네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연기로 가서 나무를 보든 뭐라든 하면 효과가 있는 거지 전체 숲도 모르고 어디에 무슨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드립다 나무 하나하나 만지고 가면 길을 잃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제 동차반, 인사경조 동차반은 이게 목적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유예생으로 준비를 할 때 GS 연기로 들어가죠. 그럼 GS 연기로 들어갔을 때 이게 기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왜? 전체 1회독을 한번 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경영학 원론 하셨던 분들은 2차 답안지 써봤잖아요. 제가 수업 자료로 다 나갔잖아요. 이거 연습하라고. 여러분 당연히 붙기 때문에 2차가 중요하니까 이거 미리미리 쓰면서 연습하라고 줬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1기고 이게 마이너스 0.5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9월에 연기 들어가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릴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쵸? 수업 얘기가 아니지. 인사관리하고 경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 얘기를 해야겠죠? 뭐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부 방식이 있어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일단 2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자,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전체를 다 연결을 하고 유기 전체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그 다음 세부 내용을 본다예요. 됐어요? 뭐 경영학 원론 했으니까 경영학개론 다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에서 확보해서 인력의 수요 공급 예측을 하고 그래서 외부 모집 또는 내부 모집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들이 다 돼야 돼. 됐어요? 큰 그림으로 연결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서 수요 예측 기법은 이게 있었지. 그 기법의 개념은 이거고 효과는 이랬지. 절차는 이렇지. 됐어요? 요런 프로세스로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 세부 내용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유기적으로 전체를 연결하는 방식. 이건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가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여기는.
됐어요? 다만 어떤 스타일로 가든지 간에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사관리는 추상적인 과목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건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됐죠? 인사관리는 절대 추상적인 과목이 아니에요. 글짓기 하는 과목이다? 그건 완전 공부를 안 한 사람이고, 추상적인 과목이다? 이것도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사관리는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수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일단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글짓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썰을 풀어? 그죠? 답안지 첨삭할 때 맨날 어디서 썰을 푸냐고,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수필 쓰기냐고, 이렇게 막 제가 화를 내는데, 인사는 절대 글짓기가 아니고 정답이 있어요. 됐어요? 이거는 뭐 명확하고, 이거는 나중에 뭐 2차 준비하실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지만, 일단 첫 번째, 답안지 쓸 때 추상적으로 쓰지 마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동어 반복하지 마세요. 됐어요? 자, 면접법이란 피면접자를 면접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동어 반복 따위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걸 공부를 하실 때는 첫 번째, 교수님 책에서 핵심 문장 찾아요. 이 핵심 문장은 뭐냐면 전체 하나의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나 아니면 실제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 문장. 이 문장 안에 그냥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핵심 문장을 표현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죠? 그쵸? 이 키워드라는 걸 또 찾아서, 자, 뭐는 암기한다? 얘네는 암기해야 돼. 우리는 수험이에요. 수험이기 때문에 암기가 받쳐줘야 되고, 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창작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쵸? 학문을 하면 당연히 암기 필요 없어요. 인사관리는. 인사관리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그쵸? 하지만 수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거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시간 안에. 분량은 16매, 시간은 100분. 그 안에 쓰려면 문제가 물어보는 거 요지로 배점이 되어 있는 거 내용을 잘 쓰려면 이게 갖춰져 있어야 돼. 됐죠? 근데 나는 천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못 외워요.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해할 부분들은 내 문장으로 풀면 돼요. 됐죠? 그럼 이해할 부분은 뭐냐면, 자, 설명하는 거. 설명이 뭐게요? 설명이 뭐야? 거 봐요, 벌써. 그쵸? 정의를 모르면 이제 막연해지는 거야. 설명이 뭐예요? 이유 설명이에요. 이유 설명. 왜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경영학은. 경영학은 법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예측해야 돼요. 이 기법을 적용하면 그래서 이런 장점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예측해야 돼. 예측.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걸 예측을 했으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공 방안 제시해야죠. 통제. 이와 관련한 것들은 뭐다? 다 이해로 푸는 거야. 내 문장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것도 추상적이지 않아요? 더 명확하게 말해줄게요. 그럼 이제 암기는 보통 어디로 가느냐? 얘네하고 보통 목차는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는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전체 내용은.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해야 된다? 이쪽은 이해인데 이쪽은 세부 내용, 즉 교재 내용 안에 조금 숨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 면접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는 누구나 다 합니다. 선생님들 다 훌륭하셔서 다 잘 설명해줘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책을 딱 보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외워야 되고 대체 무슨 문장을 답안지에 써야 되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면서 아, 여기는 외울 거, 여기는 내가 이해해서 쓸 거라는 거에 대한 구분을 해나가시면서 복습을 하실 때 조금 효과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경조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가요. 그러면 경조는 뭐 경조 선택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경조는 보통 왜 선택하냐면 양이 많아요. 경조 양 많잖아요. 경영학교를 해봤잖아요. 그쵸? 양이 많은데 이걸 왜 선택하냐면 첫 번째 진입장벽이 낮아요. 됐어요? 노경을 하기에는 뭔가 진입장벽이 있다. 민소도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경조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 법학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해요. 경제학이나 법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왜요? 이론적 근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계속 썰 풀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론 베이스가 잘 갖춰져 버리면 답안지가 아주 구체적이 되고 정확해져요. 됐죠? 그래서 경조를 많이 하고 경조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아요.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 구분해가지고 암기할 건 암기로 가고 이해는 이해로 풀면 돼요. 대신 인사관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왜? 이론이니까. 여긴 정답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경조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 인사하고 접근 방식은 약간 비슷하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암기할 대상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대상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유사하게 갈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갈 거고, 그럼 동차반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동차반은 일단 수업을 하죠. 수업은 오전이에요. 수업은 오전인데, 오전이에요. 자, 예습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하는 건 뻘짓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걸 읽어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책을 봤을 때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를 혼자서 그렇게 하다 보면 3시간, 5시간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맨 처음 접하는 과목이다 라고 하면 복습 위주로 가실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오전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듣고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복습하면 돼요. 예습 안 해도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복습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복습을 다 하고 그 다음 수업으로 오게 되면 그때 뭐 하냐면 모의고사 봐요. 답안지 작성할 거예요. 답안지 작성 어떻게 하는지, 서론은 뭘 쓰는 거다, 본론에 뭐뭐 쓴다, 결론은 이런 게 있다,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기본 분량은 얼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오시면 돼, 그냥. 하셨죠? 그래서 상황을 봐서 모의고사는 일단 25점으로 제가 해놨긴 했는데 상황을 봐서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 50점도 보고 75점도 보고 100점도 볼 거예요. 됐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답안지 쓰고 나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저는 제출을 받고 있고 저희 수업은 제 수업은 무조건 첨삭 메일로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일로 제출을 해서 메일로 받아보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 메일로 제출하고 메일로 제출할 거고. 됐어요. 뭐 없네요. 됐죠? 자, 뭐 없어. 자, 공부 방법 막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다 이제 뒤에 선생님들한테 듣는 게 많으실 테니까 저보다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줄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교재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 교재는 2개예요. 첫 번째는 서브노트인데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수험서를 다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뭘 요약 정리해 놨냐면 저기 핵심 문장 중심으로. 했어요? 답안지에 쓸 문장 중심으로만 다 요약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서브노트 보시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강의 듣고 복습하면서 이것만 찾으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브노트 얘 복습을 할 때 일단 뭐하고 뭐는 암기해야 돼요? 목차하고 키워드는 암기를 해서 전체 내용 커버를 해야 돼요. 얕게나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가 뭐냐면 두 번째 교재가 연습 문제집이에요. 연습 문제집은 뭐냐면 자, 출제가 될 만한 문제나 아니면 연습을 해봐야 되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답안 양식으로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서브노트 중심으로 해서 전체 내용 커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집 통해 가지고 테마별로 입체적 접근을 할 거예요. 테마별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답안지 양식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훨씬 잘 돼요. 왜냐하면 입체감이 있거든. 아,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눈에 딱딱 잘 보여요. 근데 수험서나 서브노트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 없이 다 정리해 놓은 책은 스스로 입체감을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목차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서 전체 내용을 다 커버를 좀 하고 연습 문제집 통해서는 이제 중요한 테마별로 강약 조절. 했어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저기 봤던 우리 수업의 목표 2문제 최소 2문제 쓰고 나온다? 점수 받아본다. 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전체 1회독 한다. 라고 하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인사, 경조, 동차반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거 설명 마칠 거고, 다른 선생님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저는 가봐야 돼서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 주소 알죠? 메일로 뭐든 의논을 해도 좋은데, 제가 늘 부탁드리죠. 추상적인 질문하지 말자. 공부 어떻게 해요? 공부 계획표 짜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전업생이다. 직장인이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나고 나는 전공자고 아니고 됐죠?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써준 다음에 제 고민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정말 더 잘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고생하셨고 좋은 시간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